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송배장공학 마지막 강의죠. 24강. 교재를 따지자면 14장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들을 종종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영역 문제. 자, 좀 이따 푸는 걸로 하고요. 자, 문제 2번을 볼까요? 자, 부하 역류를 계산할 경우 그 효과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2만 kV의 단락 용량의 모산에 1000kV 콘덴서 설치 시 전압 강화 경감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 뭐 10점짜리지만 사실 25점짜리 나와도 쉽게 풀기가 좀 만만치 않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금방 푼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단락 용량 뭐예요? 콘덴서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1000kV.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예,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 식 자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유도를 해드렸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역률 개선 효과를 관련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자, 이게 2교시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률 개선 효과는 별거 어려울 건 없죠. 근데 관련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역률 개선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역률 개선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그 역률 개선의 의미를 통해서 뭐가 역률 개선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뭐 전압 강화의 경감이랄지, 전력 손실의 경감이랄지, 또 변압기의 여유 용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식과는 연관되지 않지만은 역률 90%에서 95%까지 개선을 하게 되면 1%당 기본 요금의 1%를 절감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쓰면 되겠죠. 관련 수식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감전에 대한 얘기죠. 감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뭐 보면 보세요. 100V입니다. 그 다음에 기기가 있는데 기기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완전 지락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락이 됐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락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회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이 닿지 않았을 때는 이 접장 아래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고, 그건 당연히 전압 분배 법칙에서 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체가 닿다 이 말이죠. 인체가 이렇게 닿습니다. 그러면 인체 통해서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회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전원, 이 100V에 대해서 얘는 직렬, 얘 두 개는 병렬,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가 되겠죠. 그 회로만 이해하시면 뭐 이거는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경감책에 대해 설명을 하라. 자,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 굳이 손실 경감이라고 하지 않아도 배전선로는 송전선로하고 다르다고 했죠. 송전선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을 용량을 보내줘야 돼요. 네, 용량을 보내주는데 우선이라고 했고, 배전선로는 뭐예요? 이제 받았죠. 받아서 어떻게 돼? 제일 경제적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풀어준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I 제곱의 R이죠. 그러면 결국 전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무엇을 절감하면 됩니까? 전력 포함되는데 무의 전력 없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저항을 줄이는 방법.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또 중요하게 해서는 또 고압 선로에서는 뭐를 부하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 즉 분산 손실 계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81회 1교시죠. 이게 제가 합격했을 때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고마운 문제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압 변화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게 결국 무엇하고 같은 개념의 문제냐면 문제 2번 95회 1교시하고 연관되는 문제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아까 풀어드리려고 했던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지상역률 80%인 부하 600kW가 있습니다. 여기 전력 공급하고 있었는데 새로이 지상역률 60%의 부하가 120kW 더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콘덴서를 뭐 넣어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콘덴서 설치하고 산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하는 증가하는데 역률, 당초 역률 80%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이제 변전소니까 자기 변압기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압기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역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 그 다음에 부하가 증가한 후에 역률을 90%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1번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하 증가한 후에 역률을 80%로 만약에 유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유지를 안 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자, 당초에 역률을 그대로 보면 여기가 0.8이죠. 0.8의 역률이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를 0.6의 부하를 증가를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역률 0.8에 120kW의 부하를 증가시켰으니까 전체 역률은 어떻게 돼서 나빠지겠죠? 당연히 나빠집니다. 얼마만큼 나빠질 것이냐? 그건 계산해보면 바로 나오죠. 왜? 자, 600kW에 대해서 0.8, 그 다음에 거기다 무효전력이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유효전력 P에 대해서 코사인 세터 역률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P상전력이 되죠? 이 P상전력이 어떻게 사인 세터를 곱해주면 바로 뭐가 됩니까? 0.8일 때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자, 이 무효전력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20에 대한 이 무효전력,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을 넣고서. 그러면 여기는 600에 0.8로 나눠주고 다시 0.6을 곱해주면 여기에 무효전력이 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120을 0.6으로 나눠주고 이제 어떻게 0.8로 곱해주겠죠? 코사인이면 사인은 당연히 0.8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게 얼마 나오냐면 160kVA R.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나왔냐면 450kVAR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610, 그죠? 610kVAR 이렇게 나왔고, 여기 유효전력은 얼마입니까? 72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하면, kVAR이 아니고 kV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20의 제곱 플러스 여기 계산하면 160의 제곱. 루트로 씌워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944가 나왔죠? 그러니까 944에 대해서 720,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보면 어떻게 돼요? 0.76, 즉 역률이 76%로 줄어버리는 거죠. 4%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예요? 역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역률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률을 유지하면, 자, 당초에 역률이 0.8이니까 이걸 그대로, 그죠? 이걸 그대로 와서 역률을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체 무효전력, 그죠? 이 전체 무효전력에서 어디 요만큼의 콘덴서를 달아주면 전체적인 80%의 역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까처럼 해보죠. 이 전체 무효전력은 아까 구했을 때 얼마가 나왔습니까? 전체가 450에 160이니까 610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무효전력은 얼마냐? 그러면 600에 0.8로 나눠주면 P상이고 거기에 0.6을 곱해주면 무효전력이 되겠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120에 대해서 0.6으로 나눠주면 요따의 P상전력이 되겠고, 거기에 0.8 곱해주면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만큼 이 전체 무효전력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에 무효전력의 크기는 그냥 알 수 있죠. 왜? 600하고 120의 유효전력이니까 720에서, 그죠? 720에 대한 0.8, 그렇죠? 0.8. 0.8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나눠줘서 그 다음에 여기 0.6,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필요한 콘덴서 용량 나온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70kVA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하가 증가했는데 변전소의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변전소에서 역류를 개선하게 되면은 무효전력이 줄기 때문에 결국 무효전력이 줄니까 결국 무효전력의 제곱, 유효전력의 제곱 이게 바로 변압기 용량인데 무효전력이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효전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더 키우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변전소 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률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변전소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는 다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이것을 750을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예. 이랬을 때 여기가 750이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변압기 용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 역류를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는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금방 나오죠. 어떻게? 여기 600에 120이니까 720이잖아요. 그러니까 750분의 720 이렇게 하면 이게 0.96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그대로 두고 무효전력을 줄여서 유효전력을 키운다. 피상 그대로니까. 그럴 때는 0.96이라고 하는 뭐가 나옵니까? 역률이 개선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랬을 때에 그 무효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예, 그렇죠. 이거를 쭉 증가해 보면 721대의 당초 역률 0.8 그렇죠? 당초 역률 0.8 그러면 0.8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쭉 증가해서 이 전체 그 삼각형의 요 무효전력 이게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한번 좀 키워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전력이니까 자, 600 플러스 120, 720에 대한 0.8 그러면 이 유효전력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이죠. 거기에 뭐가 0.6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효전력이 된다. 무효전력. 그렇죠? 그 무효전력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겠어요? 요만큼을 빼주면 내가 필요한 콘덴서 용량이 나오는 거죠. 요만큼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미 이건 750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750에 어떻게 돼? 750에 루트에 1-0.96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만큼의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약 330 kVAR의 무효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 저희 학원은 이런 역률이 나오면 복잡한 계산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서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결국 이런 얘기죠. 요 720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무효전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개선되었을 때 무효전력을 빼버리면 내가 필요한 콘덴서 용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자, 이제 부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역률도 90%를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초 600kW 이게 얼마냐면 0.8의 역률이었고 이게 0.6의 역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전체에 무효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효전력에서 이만큼의, 그죠? 이만큼의 콘덴서를 붙여주게 되면 무효전력이 이렇게 이만큼만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의 무효전력만 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역률이 0.9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 이 전체에서 0.9 주어졌으니까 요만큼만 빼면 뭐가 돼요? QC, 콘덴서 용량이 나오는 거. 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아까처럼 전체 무효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600을 0.8로 나누고 그 다음에 0.6을 곱해주면 요만큼의 무효전력이 되죠. 그죠? 요만큼 무효전력. 그 다음에 여기에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0에 대해서 0.6에 0.8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되고 자, 여기서 얼마만큼을 요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건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600 플러스
120이죠? 120. 720에 대해서 어떻게 돼? 0.9로 나눠주면 P상이 될 거고, 물론 계산하면 800이 나옵니다만은, 곱하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즉 1-0.9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무효전력을 없애줄 콘덴서 용량이 산출이 된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261.3 kVAR-이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역률은 여러분들 복잡한 수식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림 그려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는 뭐 25점짜리 나오더라도 뭐 5, 6분이면 금방 풀 수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논술형 문제로 다 집중해서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